핫쌈 뉴스 뜨겁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입니다. 야당의 원로들이 개헌을 내세워서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최 원장도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 원장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대거 분산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재명 기자,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요는 최 원장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절반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 개헌이라면 어떤 개헌입니까?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최재형 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원로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다 알다시피 정치 원로들, 국회의장들, 개헌주의자가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어떻게 보면 육공화국 내에서 모든 대통령의 말로가 썩 좋지 않았죠. 그게 결국 이제 현행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권력 구조를 바꿔야만 그래야만 국가가 다시 한번 성장하거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개헌주의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언론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여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싶은 그런 다 소망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최재형 원장은 과연 이게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 최재형 원장을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좀 후자 같은 느낌이 강한 거죠. 도구요? 언론들이 진짜 최재형 원장의 교감 속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헌에 대한 소망을 최재형 원장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과연 이 개헌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저런 논의를 막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최재형 원장을 부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논의 자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개헌 논의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 자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각제로 갈지 이원 집정제로 갈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지 굉장히 어려운 난제고 그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국정이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것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이어서 저런 논의 자체가 과연 최재형 원장이 대선을 선언하고 등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개헌 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 중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죠. 들어보시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발언들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로 바꾸는 개헌에 최 원장이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맞닿아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예. 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헌론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이게 정치를 하든 또는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이후로 근 4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벌써 2, 3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근데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이걸 다 떠나가지고 헌법 개정만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헌법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의화 의장께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그 친분을 연결 고리를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희망사항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겁니다. 저는 이제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든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이든 간에 개헌에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개헌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 결과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개헌 카드를 들고 올지 말지는 뭐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고, 최 원장 측에서 어떻게 하면 윤 총장과 차별할 수 있을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차별화 고심. 야권의 중진 인사, 좋든 싫든 최재형 원장에게는 당분간 윤석열이라는 그림자가 일거수일투족으로 따라붙을 것이다. 정치 선언은 늦더라도 윤석열보다 입당은 빨리 하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먼저 입당하면 반신반의 의원 포섭 여지가 커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네. 입당을 빨리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소위 선수친다. 이런 시나리오. 최 원장이 윤 총장이 고민하고 있을 때, 멈칫멈칫할 때 최 원장이 입당 선수쳐서 확실한 포인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점거한다. 고지 점거 전략.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야권 대선 후보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윤 총장을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어서 저렇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아직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초반에 있는 것도 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저는 충분히 대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지난 한 1, 2주간 보여줬던 좀 깔끔하지 못한 이런저런 캠프 내부 아니면 준비 상황, 그다음에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서 저는 반면 교사를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면 교사의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지금 윤 전 총장 내부적으로 있었던 최근의 여러 가지 혼란상,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본인을 활용하는 저런 부분, 그러니까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저는 반면 교사할 부분이 있고 충분히 차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